자, 1학년 문법 원격 수업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음동화, 자, 유음화의 음운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음동화의 첫 번째 음운 변동, 비음화를 살펴봤었고, 오늘은 유음화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유음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음은 조음 방법상 유음이고, 조음 위치상은 치조음, 즉 잇몸소리, 혀끝소리에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음운 변동의 명칭이 비음화, 유음화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자, 어떻게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결과론적으로 특정 음운이 어떤 음운으로 교체되느냐, 그 교체된 음운의 명칭을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유음화라는 것은 자,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이 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사파에 단어 논리를 정확하게 발음해보자, 논리라는 단어를 정확히 발음해보자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자, 논리를 정확히 발음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래에 학생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볼까요? 난 논리와 놀자가 재밌게 보여 라고 남학생이 말했더니 옆에 있던 여학생이 논리와 만나자는 어때? 라고 해서 논리로 발음을 했죠. 자, 그랬더니 오른쪽 남학생이 숙제하기에는 롤리 박사가 좋겠어 라고 해서 지금 다 각기 발음을 달리합니다. 자, 논리, 논리, 논리 이렇게 발음이 각기 다르죠. 자, 왼쪽 남학생은 논리, 자, 중간 여학생은 논리, 자, 세 번째 남학생은 논리라고 발음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제대로 발음을 해주고 있는 것 같나요? 세 번째. 세 번째 학생이 제대로 된 표준 발음법에 의거해서 발음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세 번째 학생이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냐, 표준 발음법에 부합하느냐를 우리가 자, 음운 변동 중에 자음 동화 중에서 유음화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음화, 세 번째 학생의 발음에 적용된 유음화가 자,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면서 음운의 변동을 탐구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실제 자, 논리를 보면 여러분이 자, 선행하는 첫 번째 음절의 음절말 음운이 니은이죠. 여기서 니은. 자, 그리고 후행하는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 첫 음운이 여기서 리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니은과 리을이 인접하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니은과 리을이 인접하였다. 자, 조음 방법상 니은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조음 방법상 니은은 비음이다. 자, 그리고 리을은 조음 방법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음이다. 자, 유음과 비음이 결합했을 때 어떤 음운을 닮아가느냐, 어떤 음운으로 교체되느냐가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음운이 교체되거나 음운이 변동될 때, 즉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뀔 때 같은 조음 위치로 바뀐다고 강조했었죠? 자, 같은 조음 위치로 바뀌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더 발음을 편하게 할까, 쉽게 할까라는 발음의 경제성이 원리를 따른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음, 니은 같은 경우는 조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조음 위치가 치조음이죠, 그렇죠? 잇몸소리 또는 혀끝소리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혀끝소리. 자, 리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리을 같은 경우도 자, 조음 위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조음입니다. 잇몸 소리, 혀끝 소리라고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 보셔야겠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자, 조음 위치가 다를 때 같은 조음 위치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논리라는 단어를 보면 이미 조음 위치가 같은데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또 음운의 변동을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던져봐야 돼요.
자, 조음 위치가 이미 같기 때문에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음 위치가 같기 때문에 조음 방법이 같아져야 돼요. 자, 조음 방법.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설명할 때 조음 위치가 같은 자음으로 변동되면 혀의 이동거리나 입술의 모양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발음이 편하다고 했는데 이미 조음 위치가 같기 때문에 조음 방법을 같게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조음 방법은 자, 니은은 비음, 자, 그리고 리을은 유음으로 조음 방법이 다르죠. 그러면 조음 방법을 같게 해주는 거예요. 조음 방법을 같게 해줬을 때 혀의 이동이나 입술의 모양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조음 위치는 같아요. 위치 동일. 자, 조음 위치는 동일하지만 뭐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조음 방법이 다르죠? 조음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조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발음하는 것이라고 했죠. 발음을 생성한다. 발음이 생성되는 위치를 조음 위치라고 하고 발음을 생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음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또 던져야 돼요. 선생님, 조음 방법이 비음과 유음으로 다른데 그러면 비음 쪽으로 바꿔줘야 될까요? 유음 쪽으로 바꿔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발음을 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논리 또는 자, 롤리, 자, 리을을 니은으로 바꿔서 발음해보세요. 논리라고 했을 때 발음이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논리라고 했을 때 발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 니은을 리을로 바꿔줬을 때, 유음을 바꿔줬을 때 롤리 이게 발음이 훨씬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 발음도 자, 이렇게 니은을 리을로 바꿔줬어요. 자, 보면 니은이 리을로 변동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니은이 리을로 변동되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유음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게 바로 유음화예요. 자, 결국 유음화라는 자음 변동의 정의를 내려보면 자, 니은과 리을, 즉 니은이라는 비음과 리을이라는 유음이 접변했을 때, 맞붙었을 때 자,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변동되는 현상이라고 간단히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어떤 기준에 따른다?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따르는데 이미 조음 위치가 같기 때문에 무엇을 갖게 해준다? 조음 방법을 갖게 해준다. 따라서 조음 방법이 다른 유음과 비음이 결합했을 때 무엇으로? 비음을 유음으로 바꿔준다. 조음 방법을 갖게 해준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발음은 롤리라고 발음을 해주고요. 자, 음운의 변동 과정을 보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보면 이렇죠? 자, 니은, 비음과 리을, 유음이 결합했을 때 그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변동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조음 방법이 비음이었죠. 자, 리을은 조음 방법이 유음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비음이 유음으로 변동되고 있는 양상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이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변동되고 있다. 그래서 조음 방법을 갖게 해줬다. 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조음 방법을 갖게 해준 이 부분도 역시 어떤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유음어.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 지난 시간에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 너무 많이 설명드렸죠? 자, 뭐라고? 어떻게 하면 발음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의 노력이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유음화는 다른 음 변동에 비해서 규칙성이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니은이라는 비음과 리이라는 유음이 접변했을 때, 맞붙었을 때, 자, 무엇이? 비음, 니은이 무조건 유음, 리을로 변동되는 현상. 자, 이것이 우리 자음 동화 중에 뭐라고요? 유음화라는 자음 동화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 나머지는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게 자, 니은은 신라도 마찬가지죠. 신라도
선행하는 첫 번째 음절이 음절말 의문이 뭐예요? 비음, 니은이죠. 두 번째 음절이 첫 소리가 뭐예요? 유음, 리을이죠. 그러면 비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유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응?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 발음되니까 자 뭐라고 발음돼요? 신라. 신라. 그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 설명할 필요 없죠. 하나하나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어떤 음운 변동인데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네.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네. 전화가 돼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신라. 자,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변동 과정이 똑같아요. 변동 과정이 리을로 변동되는 과정 똑같죠. 다만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니은이 먼저 왔느냐, 리을이 먼저 왔느냐의 차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바뀌는다는 어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니은, 리을, 리을, 니은, 리을, 니은.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뭐 권력은 권력, 설날, 칼날 다 지금 보면 무엇이 무엇으로 니은이 리을로 변동이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권력에서도 니은이 발음 과정에서 리을로 변동이 되죠. 설날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 설날도 마찬가지로 니은이 리을로 지금 변동이 되고 있죠. 칼날도 마찬가지예요. 후행하는 첫 번째 음절 무엇이? 니은이 리을로 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음절만 의문이 바뀌든 자,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가 바뀌든 그 순서만 지금 영향이 있지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바뀐다는 어떤 규칙성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음운 변동은 가장 쉬운 음운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유음과 비음이 결합했을 때 자, 무조건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변동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비음 니은이에요? 비음이 니은이지.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 자음체기표 보여드렸잖아요. 자음체기표상의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에 따른 자음의 종류 선생님이 꼭 교과서나 노트에 필기해놓고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강의를 안 들은 학생은 다시 강의 들으시고 자음체계표 필기 안 한 학생들은 자음체계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거의 대다수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음체계표를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음체계표를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표를 지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자, 이 표를 지난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상으로 분류한 거죠. 자, 좋은 방법상으로는 파열음, 파찰음, 낮찰음, 비음, 유음. 좋은 위치상의 분류로는 자,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새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입술 소리는 우리가 다시 한자어로 양소는, 소는. 잇몸 소리는 우리가 다시 한자어로 치조음. 자, 그리고 새 입천장 소리는 우리 한자음으로 경국이음, 여린 입천장 소리는 한자어로 영국이음, 목청 소리는 후음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같은 조음 위치로 자, 변동되는 양상을 우리가 비음어로 예를 들면 설명했었죠. 자, 비음이 아닌 파열음이 비음이 되는 사례, 즉 비읍이 미음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기역이 이음으로 변동되는 원리는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반영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같은 조음 위치로 변동되는 그 현상이 자음체계표로 설명되기 때문에 자, 자음체계표를 꼭 외워둬야 이번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 표를 모르면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없다 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고 트라우마한 논학생은 다시 한번 들으세요. 자, 다음 수업으로 우리 본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이해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그 비음화, 유음화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교과서에 이제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아래 부연 설명 보면 롤리 같은 경우는 자, 비음, 니은이 자, 유음, 리을을 만나 리을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거 다 설명드린 거죠? 자, 좋은 방법상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을 만나서 유음, 리을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 현상을 우리가 유음화라고 명명한다. 유음화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념 정의를 다시 한번 깔끔 해줍니다. 자, 이처럼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 리을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유음화라고 한다 라고 해서 비음과 유음이 결합했을 때 무조건 비음이 유음으로 바뀐다 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니은이 리을로 바뀐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자, 시험에 응하시면 되겠어요. 유음화는 니은이 리을 바뀌는 거 이것만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음운 변동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기 가장 쉽고 뭐 따로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음운 변동이죠. 실제 발음만 해보면 신라, 권력, 설날, 칼날 이렇게 발음하지. 자, 우리가 거꾸로 뭐 신나, 권력, 뭐 선날, 뭐 칸날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 발음해 보면 좀 더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생활 속에서 유음화 현상을 찾아보자라는 문제예요. 자, 다음 지도에서 유음화가 일어나는 지명이나 명소를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미 제시가 돼 있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선생님이 시간을 2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유음화 현상을 여러분이 찾기 위해서는 무엇만 주목하면 된다고요? 니은과 리을이 니은과 리을이 인접했을 때 니은이 리을로 변동되니까 자, 니은과 리을이 일단 만나야겠죠. 니은과 리을이 만나는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이 바꿔주라는 거예요. 자, 시간을 2분 드릴 테니까 2분 안에 할 수 있어요. 자, 그 지도에서 니은과 리을 음운이 만나는 단어를 찾아주면 끝나죠. 보니까 거의 다 만난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니까 거의 다 인접하는 음운이 니은과 리을로 구성이 돼 있어요. 몇 개 단어 빼고. 몇 개 단어 빼고. 선생님이 16분에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16분. 바뀌는 발음까지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그 답안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니은과 리을이 어떤 단어가 결합돼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 단어만 동그라미 치고 실제 여러분이 발음하면서 발음표를 써서 써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찾았나 보자. 왜 또 안 찾아? 찾았네? 찾았네요? 쉽죠? 교과서까지 덮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찾아요? 아프다고 했나? 왜 안 찾아? 이렇게 쉬운 거야.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유음화예요. 그래서 다시 배운다는 게 좀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쑥스럽긴 하죠. 자,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보면 여기 설릉 보세요. 자, 설릉 보니까 니은과 리을이 인접해 있죠. 자,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지금 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설릉으로 발음을 해주고 있죠. 자, 대관령도 마찬가지예요. 니은과 리을이 결합돼 있죠. 그래서 대관령. 말리포도 마찬가지예요. 니은과 리을이 결합돼 있죠. 그래서 발음은 말리포. 자, 그 다음 철령산도 마찬가지예요. 철령산, 니은과 리을이 결합돼 있죠. 발음은 철령산.
광활루도 마찬가지예요. 자, 실제 니은과 리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광활루 이렇게 발음이 되죠. 한라산도 마찬가지예요. 니은과 리을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발음은 한라산 이렇게 발음을 해준 겁니다. 자, 니은과 리을이 어떻게 인접해 있나 보세요. 니은, 리을. 그 다음에 니은, 리을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니은, 리을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리을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광안루도 니은, 리을이 인접해 있는 거예요. 한라산도 니은, 리을이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변동되어서 발음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니은이 리을로, 그 다음에 대관령도 니은이 리을로, 말리포도 니은이 리을로, 그 다음에 천령산도 니은이 리을로, 광안루도 마찬가지예요. 니은이 리을로, 한라산도 마찬가지예요. 니은이 리을로 변동되어서 발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나머지 지금 체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다른 음운 변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음운 변동 양상으로 유음화가 적용된 것이 설릉, 대관령, 말리포, 천령산, 광안루, 한라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단어는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것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속리산 보세요. 속리산. 자, 속리산 일단 보면 우리가 배웠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볼까요? 속리산. 자, 속리산은 어떤 음운 변동 현상? 우리가 배웠던 리을이 니은으로 변동되는 비음화가 일단 발생을 하죠. 리을이 니은으로 변동되는 비음화. 자, 그 다음에 2차 변동으로 기억이 이응으로 변동되는 역시 비음화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리산 같은 경우는 비음화가 몇 번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2번 발생하였다. 2차에 걸친 음운 변동 발생. 자, 속리산은 2차에 걸친 음운 변동 현상이 발생했는데, 자, 2차에 걸친 음운 변동 모두 무엇이다? 비음화이다. 2차 음운 변동 모두 다 무엇이다? 비음화이다. 자, 2차에 걸친 음운 변동 모두 비음화 현상이 발생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차에 걸친 음운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이응으로 변동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같은 조음 이치로 변동되기 때문이다. 자, 기억의 조음 이치 어디예요? 연구기음.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이라는 세 개의 비음 중에서 이응으로 변동된 거예요. 이응도 조음 이치가 어디예요? 연구기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리을의 조음 이치 어디? 치조음. 니은의 조음 이치 어디? 치조음. 자, 이렇게 같은 조음 이치로 변동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했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 어떻게 하면 발음을 좀 더 쉽게 혀의 이동이나 입술의 모양 변화 없이 어떻게 쉽게 발음할까라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자, 이렇게 같은 조음 위치별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속리산은 비음화가 이렇게 적용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독도 보세요. 독도. 자, 독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독도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자, 독도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된소리 되기.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음변동이죠. 실제 발음해보니까 어때요? 실제 발음해보니까 독도가 아니라 독도로 발음되죠. 그래서 디귿이 쌍디귿으로 발음되는 된소리 되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디귿이 무엇으로 쌍디귿으로 음운 변동이 발생하였다. 자, 그래서 이 음운 변동을 우리가 된소리 되기. 음운 변동, 발음의 결과값에 따라서 음운 변동의 명칭이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된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운 변동의 명칭은 된소리 되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독도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유음화와 비음화, 자,
또라는 자, 된소리 대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유음화가 일어나는 지명이나 명소 자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우리 주변에서 유음화가 일어나는 지명이나 명소를 더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실제 여러분이 더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신림동, 뭐 물레동, 뭐 전라도, 광안리, 자 뭐 밀락 수변공원 자 이런 어떤 예들이 있는데 자 이런 예들은 어떤 변동 과정을 거쳤을까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그렇지 실림동 그렇지 물레동 전라도 그다음에 알리 그다음에 밀락이죠. 밀락 그다음에 수변공원 자 이렇게 자 니은과 리을 비음 니은과 유음 리을이 인접했을 때 무조건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변동되는 양상을 자 우리 이 단어 말고 우리 주변의 실생활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음화가 일어나는 사례를 여러분이 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례가 모두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변동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변동되는 사례 우리 교과서의 예시답안의 사례는 이렇고 실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는 이 사례 말고도 다른 사례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변 실생활에서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변동되는 사례들을 더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이 예시답안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배웠던 유음화는 쉬운 편이고 선생님이 1강과 2강 때 수업했던 비음화가 조 위치에 따른 어떤 이동 변화의 양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1강, 2강 안 들었던 학생은 꼭 집에 가서 듣고 필기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드디어 된소리 대기가 나와요. 된소리 대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된소리 대기라는 의문의 교체 현상은 의문의 변동 양상은 자 어떻게 명칭이 생겼을까? 라는 어떤 답변을 방금 말씀드렸어요. 모든 의문 변동의 명칭은 결과론적 현상에 기인합니다. 자 우리가 발음했을 때 특정 발음되는 현상에 따라서 명칭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 의문 변동의 명칭이 된소리 대기니까 발음했을 때 된소리만 되면 그 의문 변동은 된소리 대기라고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실제 여러분이 특정 단어나 특정 개념이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를 발음했을 때 내가 발음해보니까 된소리가 되더라 라고 하면 그 단어는 자 무엇이 일어났다? 무엇이 발생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된소리 되기라는 의문 변동이 발생하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된소리 대기 현상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 진행할 테니까 1강, 2강 안 들었던 학생은 꼭 다시 듣고 오세요. 자, 수고했습니다.